자, 여러분들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희 백분율 계산의 원리 그리고 접근에 대해서 배웠고 저희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재 7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재 78페이지에는 백분율 계산에 여러 가지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애들이 나와 있거든요. 제가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해보시길 원하는데 이걸 언제 다 그걸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이미 어느 정도 연습이 된 사람이 어떤 숫자를 봤을 때 이렇게 풀어야겠다 어떻게 판단하면서 하는지 제 기준에서 어떤 식으로 푸는지를 빠르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1번, 2번, 3번처럼 분모가 이미 100에 아주 가까운 숫자이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접근하는 건 얘 같은 경우는 분자 분모 마이너스 5%로 접근하는 방법. 여기는 더하기 7%로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걸 좀 더 해보면 알겠지만 더하기 8%가 좀 더 가까워요. 이유는 여러분들 전에 한번 했었는데 100에서 7%가 줄면 93이고 7%가 다시 올라가면 99.51이에요. 조금 차이 나죠? 여러분들 100에서 10%가 줄면 90이고 다시 10%가 올라가면 99거든요. 이 비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100이 아니라 100보다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7, 8, 9 이렇게 될 때는 사실은 숫자 하나 더 올려서 비율을 올려주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저는 7% 올릴 게 아니라 8% 올린다는 판단을 해요. 그게 좀 더 가까우니까.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생각해 볼 만한 거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는 7이 작기 때문에 그냥 7% 올려준다는 생각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틀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 건데 얘는 그래서 5% 빼준다는 생각으로 제가 분모는 계산 안 해요. 이미 5% 빼면 100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58에서 58의 5% 20분의 1이니까 2로 나누고 자릿수를 땡기는 거예요. 2.9 그래서 55.1% 정도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원래 분모는 100보다 더 작아.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보다 더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뭔가 제가 사이에 애매하게 꼈을 때 답을 더 잘 고르겠죠? 자, 얘는요. 이게 3분의 1 정도의 비율인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93에다가 7을 더하면 자, 7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 어떤 숫자에다가 3을 곱하면 7에 가까워질까? 2.3? 2.4?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2.3 정도라고 하면 32.3%라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우측에 11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게 어떤 분수를 보면 얘가 몇십 %에 가까운지 가늠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죠. 그런 것 중에는 4분의 1, 즉 25%, 3분의 1, 즉 33.3% 이런 아까 체크했던 그 분수에 해당하는 값들도 포함이에요. 얘는 단순하게 그냥 가늠할 때는 저는 이렇게 대강대강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냥 비율을 가늠할 때는 그냥 깔끔하게 떨어지는 숫자로 이게 440분의 110이라고 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4분의 1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야. 25%랑 크게 차이가 안 날 거야. 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도 이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갈려요. 얘를 이렇게 빼주는 방법이 있죠. 자, 그럼 42를 4로 나누면 10.5예요. 근데 그냥 10으로 계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400분의 98 계산하면 24.5예요. 24.5%.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고 아니면 58을 더해서 58의 4분의 1은 60의 4분의 1이 15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좀 작을 테니까 14 정도 할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차피 나누기 4 할 거라고 하면은 나누기 4 하기 좀 더 쉬운 숫자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분모를 400으로 바꾸면 나누기 4를 하지만 분모를 500으로 바꾸면 곱하기 2거든요. 나누기 4보다 곱하기 2가 더 편하면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4분의 1, 25%보다 좀 작아. 이렇게 하고 끝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도 잘 봐봐요, 여러분들. 일단 얘가 4분의 1 정도 된다는 건 보이나요? 이게 보이면 좋겠어요. 4분의 1보다 조금 커라는 게.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이거 얼마 더할까? 4분의 1보다 조금 커? 그러면 5? 이렇게. 이거 16이라고 생각하면 4 나누면 딱 4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럼 이걸 왜 일부러 보여주냐면, 이렇게 하면은 번거로워요.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나누기 4를 한 번 더 하죠. 물론 나누기 4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보였으면 보였을까, 이게? 여기서 50을 빼요. 333을 만들거든요. 333을 왜 만들었는지는 알아요? 곱하기 3 하면 999니까 1000으로 칠 거예요. 왜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냐? 잘 봐봐요. 이게 4분의 1 정도라는 생각을 했는데 17에 이게 지금은 17이지만 뭐 다른 숫자로 나올 수도 있겠죠? 17의 4분의 1이랑 50의 4분의 1 중에 뭐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판단했을 때 50이 조금 더 구하기 쉬워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또는 4분의 1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비율로 이거 30% 조금 안 돼. 만약에 이렇게 봤다고 하면 17의 30%를 계산하는 거랑 50의 30% 계산하는 거랑 또 비교해 보면은 어느 쪽이 좀 더 쉽다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더해 보라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 또 잘 봐요. 똑같이 4분의 1이라는 걸 가늠해서 풀거든요. 자, 근데 그냥 해봅시다. 맞아. 이거 4분의 1이라는 걸 가늠해서 풀었을 때 이거 나눗셈 하면 26.75 이렇게 계산이 돼요. 자, 얘는요 50의 4분의 1 하면은 12.5 12.5인데 4분의 1보다 살짝 더 크니까 13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333분의 99예요. 89죠? 89죠? 89예요. 자, 그럼 분자 분모 3 곱하면 분모는 1000이라고 보는 거예요. 270, 90 곱하기 260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은 어때요? 둘 다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이게 왜 거의 비슷하게 나와주죠? 거의 4분의 1에 애초에 가까우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이 비율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가늠하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비율이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될 때는 가능하면 얘보단 얘가 더 좋아요. 왜? 비율이 가늠이 안 되면 아무래도 부정확할 텐데, 부정확하게 계산하더라도 가능하면 내가 변화를 주는 숫자의 크기가 더 작은 쪽을 선택하는 게 오차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잠시 여러분들 교재에 74페이지를 잠시 보고 와보세요.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눈치채 보세요. 이거 어떻게 계산할까?
142, 143 또는 그 근처에 있는 애들은 7분의 1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분모는 그냥 1000이라고 칠게요. 물론 1000이 좀 안 된다는 건 알아요. 73, 21, 77, 49, 75.9. 그래서 25.9% 또는 거의 26% 정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계산하면 비슷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이 뒤에 다 버리고 분자분모 3 곱하겠죠? 자, 분자분모 3 곱하면 99분의 78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욕심이 만약에 있으면 1% 더 올려야지 생각하면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8333은 지금 5니까 5분의 1, 그러니까 1 더 더해주면 6 깔끔하게 되잖아요. 20% 올려주는 거예요. 20%. 5분의 1, 20%. 얘는 더하기 20% 또는 5분의 1. 생각하면 분모는 1000, 분모는 100, 분자는 25에 5분의 1 하면 5잖아요. 이렇게 해서 30% 이렇게 보는 애입니다. 지금은 안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는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 있잖아요. 몰랐을 때는 그냥 숫자인데 이런 걸 알았으면 나중에는 이런 게 좀 보여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8333 안 나오면 어떡해요? 8333이 안 나와도 이런 거 계산할 때 8333을 제가 만들려고 하겠죠.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해볼까요? 이게 거의 7배. 그럼 여기는 그냥 5 정도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게 833분의 350. 자, 그럼 얘 몇 %예요? 42%라고 바로 계산이 되겠죠? 20% 뻥튀기 하면 70 더해지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계산이라는 게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오랜 시간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꾸준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는 안 되는구나. 뭔가 하나씩 좀 느낌을 받아가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야 되고, 장난컨대 계산 연습하면 그만큼 늘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못 느낄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보통 이제 어디선가 강의를 하면, 뭐 학원에서 강의를 하면 10명이 수업을 듣는다 그러면 계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친구들은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 친구들은 다 합격해요, 필기시험에. 물론 계산 연습 잘 안 하는 친구들 중에도 합격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런데 계산 연습을 꾸준히 한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한 40% 정도의 친구들은 정말 금방 취업 성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중요하게 여기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계산 연습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걸 꾸준히 열심히 하는 뭔가 그런 성실함을 갖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열심히 연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기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오차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유효 숫자 2자리로 계산할 때 이렇게 이 자리 숫자가 좀 애매하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딱 2자리 딱 잘랐을 때 여기 뭔가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자리 숫자, 거기에서 조금의 오차 생기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를 계산했을 때 26.9, 26.4 뭐 이렇게 계산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얘를 28%라고 계산하면 이건 조금 연습을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부분 신경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11번. 여러분들이 먼저 풀 시간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풀이를 하고 계산까지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시간을 드린다고 하고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지났어요. 이 정도가 1분인데 뭐 미리 푸신 분도 있고 여전히 뭐 풀이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다만 여러분들 NCS라는 시험은 대략 문제당 1분 정도의 시간을 주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1분 동안 풀라는 뜻은 아니에요. 어떤 문제는 1분보다 더 짧게 풀어야 되고 어떤 문제는 뭐 어쩔 수 없이 2분 이상 풀이를 할 때도 있겠죠. 애초에 NCS라는 시험은 문제당 1분 내에 풀기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면 뭐 50문제 중에 5문제 정도 이상, 5문제, 10문제 정도는 못 푸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당 딱 1분이라는 시간을 딱 여러분들이 걸어놓고 풀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 정도의 문제라면 1분 안쪽으로 풀이가 되었으면 좋았겠습니다.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하겠죠? 자, 예제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평균 교통비 지출액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총 교통비가 세 번째로 많은 해. 총 교통비가 세 번째로 많은 해. 자, 그 다음 여기가 1. 눈으로 잘 봐야겠죠? 여기네요. 네. 총 교통비가 세 번째로 많은 2015년도에 자,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연도를 먼저 찾아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문제는 연도를 잘못 체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선택지 간격이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잘못 보고 2019년으로 계산했을 때 오답이 유도가 돼야 되니까 2019년으로 계산했을 때 답으로 고를 만한 애도 이렇게 넣어놓고 또는 2015년도를 잘 골랐어도 계산을 잘못해서 틀릴 수 있어야겠죠? 2015년도랑 가까운 값들을 좀 이렇게 배치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전부 다 40% 내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2015년도에 대중교통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 그러니까 대중교통비의 전년 대비 증가율. 무엇 대비라는 말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라는 의미고 증가율 계산하는데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처음부터 근사값 처리를 할 거예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선택지를 봤을 때 대충 계산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설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근데 뭐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저는 그냥 유효 숫자 세 자리로 할게요. 저는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그냥 계산을 해도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 있게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크게 고민하지 않을 때도 많고 사실 유효 숫자 두 자리로 계산하든 세 자리로 계산하든 그게 결국엔 큰 의미가 없는 게 얘를 유효 숫자 세 자리로 계산해서 대중교통비가 323에서 453이 됐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때 제가 이걸 이제 증가율 계산하면 뺄셈이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뺄셈을 하겠죠? 그래서 323분의 130. 자, 요거의 비율을 구할 건데 이렇게 계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분모를 300으로 만들어 준다고 하면
얘를 32분의 13으로 계산해서 분모를 30으로 만들어주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지 않아요? 그렇긴 하니, 어차피 그러니까, 그런 오차를 그래도 조금 더 줄이고 싶으면 그냥 세 자리로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으면 좋고요. 자,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갈 거예요. 방법을 여러 가지 소개할 건데, 첫 번째. 323분의 130에서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분모를 333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10을 더하고 그럼 분자는 얼마를 더해줄까요? 이거의 비율을 대충 가늠할 수 있으면 좋죠? 어떻게 하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계산한다는 건 곱하기 3을 할 거란 뜻이죠.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3 하면 390이에요. 39% 40% 근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늠할 땐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거 그냥 300이라고 썼을 때 3, 4, 10이니까 40% 근처겠네?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4를 더해서 이렇게 해서 곱하기 3 1000분의 402 나오니까 40.2%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면 미리 분모를 100이나 1000에 가까운 숫자로 미리 바꾸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제가 그냥 1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하면 32.3분의 13이라고 생각하고 분자 분모에 3을 먼저 곱해요. 그러면 96.9분의 39가 되죠. 이렇게 먼저 하는 이유는 뭐예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이미 먼저 해버리는 순간 비율이 대략 40% 정도라는 게 보이죠. 이 비율이 대략 40% 근처겠구나. 뭐 41, 2, 뭐 상관없어요. 그 정도 되겠구나라는 게 이 자체로 가늠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또 미리 바꿔주는 이유는 여러분들 분자 분모 3%씩 더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되겠죠. 이게 거의 97이니까 단순하게 분자 분모 3%씩 더해주겠다는 생각으로 가도 되죠. 그러면 여기는 생각 안 해요. 그냥 1000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100. 3%씩 더해준다고 생각하면 39에 3% 얼마예요? 그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요. 40에 3%라고 생각해요. 40에 3% 1.2. 1.2 더하면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자, 잘 봐요. 333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먼저 보이면 어차피 이게 보이면 얘도 보이는 거예요. 분모를 어떻게 해야 100에 가깝게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서 먼저 3을 곱해요. 그럼 이렇게 되니까 얘 비율이 40% 정도 된다라는 게 가늠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97 정도니까 분자 분모 3%씩 올려줘야지 이런 생각으로 적분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런 방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객관식 문제의 접근인데요. 81페이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산하고 있는 이런 것들 주관식 문제였어도 이렇게 계산했겠죠. 물론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의 오차가 허용돼 라는 걸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비율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주관식 문제였어도 비슷하게 하지 않았겠어요? 제 말은 객관식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용할 만한 힌트가 조금 더 있다라는 뜻이고 이 문제에서 먼저 풀었던 앞에 문제에서도 그런 힌트가 있었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이런 거. 여기서도 이게 반영되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숫자를 보고 40% 정도네 생각했고, 아니면 이렇게 분모를 100에 가깝게 만들면서 40% 정도네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택지를 보면 까다로운 문제일수록 얘네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겠죠. 40% 내외인가 봐를 그냥 선택지 보고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렇게 따지면서 생각하지 않아도. 얘네가 더 모여 있으면 모여 있을수록 더 그렇겠죠? 근데 얘네들이 그러면 많이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흩어져 있으면 흩어져 있는 대로 대칭 계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문제도 내가 굳이 이걸 40% 정도다라는 걸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40% 내외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었어요. 이해되시죠? 물론 그건 알아야 돼요. 만약에 답이 44였으면 44였는데 원래 답이 얘인데 이걸로 계산하면 당연히 오차가 생기겠죠. 오차가 어떻게 생기겠어요? 원래는 분자 분모 44%에 맞춰서 더해줬어야 되는데 40%를 더해줬으니까 실제보다 좀 더 작게 나왔겠죠. 그 감각. 얘였으면 실제보다 조금 더 큰 숫자를 내가 더해준 게 되는 거예요. 그 방향. 큰 쪽이냐 작은 쪽이냐의 방향 때문에 또 답을 고르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고 어쨌든 여러분들 81페이지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OX인데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제가 해볼게요. 자, 첫 번째 OX예요. 자, 2020년 전체 청소년 상담자 수에서 중학교랑 고등학교 상담자 수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 71% 이상이냐라고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랑 약간 다르죠.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것들은 선택지에 숫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숫자 중에 5개의 숫자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였죠. 그런데 그런 계산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NCS 시험에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많이 풀어보겠지만 선택지 5개 주고 5개 중에 뭐가 옳으냐, 뭐가 그렇지 않냐 이렇게 고르는 문제도 있고 그 와중에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다시 얘기하면 이런 백분율을 계산해 봐야 되는 그런 선지가 선택지에 이런 형태로 보기에 이런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앞에는 5개 중에 골라봐요. 질문이. 바로 좌측에 있는 예제 11번은 5개 중에 정답 골라봐 이거고 얘는 뭐예요? 71%가 맞니? OX로 물어본 거죠. 질문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쵸? 질문이 이렇게 약간 다르게 나오면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이 문제의 계산은 요거니까 이거고 뭐 여러분들 근사값 처리를 해도 되는데 이런 형태일 때는 오차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했는데 계산 결과가 71.7 나왔어요. 만약에. 그럼 이거 맞았다고 해야 돼요? 약 71이라는 건 이 바로 밑에 자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내가 계산했는데 이게 나온다? 못 골라요 이거. 72%라고 해야죠. 엄밀하게 이렇게 나오면 못 고르는 거예요. 72%라고 해야 돼요. 근데 72%인을 가지고 이렇게 1% 차이로 이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NCS라는 시험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엄밀하게는 71%라고 얘기하는 건 이 사이의 값을 말해서 살짝 다르게 나오면 틀렸다고 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요 세 번째 자리 숫자가 부정확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질문은 숫자 2개 쓰여 있으면
두 개 이상 쓰여 있으면 그냥 유효 숫자 3개로 계산하는 게 편해요. 그냥 유효 숫자 3개로 계산하시되 자, 여러분들 어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살짝 이게 0.2만 작았어도 0.3만 작았어도 맞았다고 할 수 있죠. 0.2, 0.3 아주 미묘한 차이로 틀리게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낼 땐 언제예요? 계산하기 쉬운 애일 때. 전에 얘기했잖아요. 240분의 121은 여러분들 50% 이상이죠. 근데 얘를 49.49%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면 아니 이거 50% 넘는데 이거 무조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50%에 해당하는 값은 계산하기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 애매한 숫자가 던져질 때는 뭐라고요? 적당히 계산해도 되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적당히 계산했을 때 비슷하게 나오면 저는 그냥 맞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류의 보기는 선택지는 적당히 비슷하게 나오면 그냥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는 그런 애입니다. 뭐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이런 류의 선택지가 잘못된 경우를 틀린 경우를 자주 못 봤어요. 대체로 계산해 보면 맞아. 그냥 대체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또는 이 NCS라는 시험, 적성검사라는 시험, 그 시험의 특징을 생각하면 사실 이해는 되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그대로 계산을 하면 요거네요. 자 제가 계산을 해볼 건데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일단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숫자를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333을 해도 되고 300을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도 돼요. 아니면 여기다가 분자분모에 3 곱해서 분모를 여기다 점 찍고 3 곱하면 102니까 아까처럼 100에 가깝게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죠. 다양합니다. 그 방법으로 가볼까요? 점 찍고 자릿수 조정하고 곱하기 3 할게요. 자 그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맥락에 의하면 요거는 이미 맞은 거예요. 이미 비슷하잖아요. 71이랑 그죠? 이미 맞았다고 봐도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근데 조금 더 갑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자 분모가 2 빠지면 분자는 얼마 빠질까요? 어떻게? 여러분들 문제에서 얘가 71%가 맞냐고 제시해주죠. 얘를 71%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이걸 71%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2에 숫자 2의 71%가 얼마죠? 대충 1.4 아닌가요? 1.4 정도죠? 1.4를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조금 더 이제 정답에 더 가까워지는 거죠. 70.9% 정도니까 뭐 맞았다. 뭐 이렇게. 근데 다시 얘기합니다. 뭐냐면 지금과 같은 패턴 어떤 선택지나 보기에서 어떤 비율이 약 몇 %이다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경우 있죠. 이 x를 제시해 주는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이 분수가 그냥 x%라고 생각을 하고 풀이를 하면 돼요. 조금 더 다르게 가볼까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예요. 70%라는 걸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40의 70%가 얼마죠? 40의 71%가 얼마죠? 대략 70%라고 보죠? 그냥 28. 이게 71%라고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71%라고 생각하고 이것도 40의 71%. 그냥 자연수로 70%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0분의 2, 1, 3인가요? 이렇게 해서 71%라고 딱 떨어지는 계산이 되기도 해요. 자,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됩니다. 조금 더 과감하게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게 좋은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죠? 분모를 한 번에 100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어때요? 이게 근사값 계산할 때는 좋지 못한 선택이 돼요. 왜? 숫자가 너무 커요. 기존 숫자에 비해서.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해 줄 때는 그냥 해도 돼요. 다만 여기서는 조금 정확하게 계산해야죠. 240에 71%가 얼마죠? 170 정도네요. 170. 170.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봐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잘 보면 언뜻 바로 100으로 가는 게 쉬워 보였지만 40에 71% 계산할 때는 숫자가 좀 작으니까 대충 70으로 하자 이렇게 가죠. 근데 숫자가 커지니까 대충 많이 해요. 71로 가야 돼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240에 71% 구하자? 그러면은 조금 이거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더 소요되죠. 그러니까 마냥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얼마를 더해주고 빼주냐에 따라서 그 다음 계산이 쉬워지냐 어려워지냐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 아래 나와 있는 OX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만 생각해 볼게요. 아이디어만. 증가율이 약 16.8%라고 합니다. OX 두 번째 문제. 자, 증가율이 16.8%래요. 어떤 걸 좀 이용할 수 있을까요? (6분의 1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어요. 습관적으로 166, 167 이런 숫자랑 가까우면 6분의 1 항상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막 NCS에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지나가는 차 보다가 자동차 번호가 167 이러면 이런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필기 합격하는 겁니다. 자, 연습 문제 풀이를 조금은 해보고 싶은데요. 82 연습 문제 풀이를 좀 할 수 없는 시간이 돼가고 있어서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예제 12번 요거 보고서 자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예제 12번 82페이지입니다. 예제 12번 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한번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해서 답을 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설을 조금은 자세하게 써놓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가능하면 왼쪽에 문제, 오른쪽에 해설이 보이도록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좀 같이 펴놓고 보면서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해설 보시면 제가 이 문제 계산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두죠. 참고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문제 갑 지역에 30대에서 50대 여성 태블릿 PC 사용자 중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40대라고 하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요 둘.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요 비율을 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계산은 숫자를 정확하게 일단 따오면 이런 거 덧셈 어떻게 하세요? 더하기 1000 빼기 30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2, 1 하고서 30 빼면 2, 5. 별거 아니지만 자 이렇게 하고 유효 숫자를 세 자리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480분의 212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효 숫자 처리할 때 요 세 자리 처리하면 여기에서 이제 올려주거나 내려주겠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기에 숫자를 올리는 게 편한지 내리는 게 편한지 그냥 고르면 돼요. 6, 5라서 반올림을 한다고 생각하면 둘 다 올리는 거겠지만 481보다는 480이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려준 거예요. 자, 이걸로 계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어때요? 자, 얘를 계산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분모를 이렇게 점 찍고 곱하기 2를 해서 96분의 42.4 이렇게 분모를 100에 가까운 숫자로 만들어주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두 가지라고 했죠? 40 몇 % 정도인가 봐 라고 생각을 하거나 4% 올려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선택지를 보고 40 몇 %에 해당하겠다라는 건 이미 보이죠? 그렇게 하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비율 고민하는 게 애매하면 4%씩 더해주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분모는 그냥 100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가고 싶으면 100보다 살짝 작은 숫자예요. 99.84입니다. 99.84. 4 부족하죠? 4, 4, 16 뺀 거예요. 99.84. 자, 여기에 4% 올려요. 42.4에 4% 얼마죠? 40에 4%라고 생각하면 1.6이죠. 그럼 1.7? 1.7 제가 어떻게 계산했죠? 여기는 1.7로 계산했네요. 이렇게 이거에 4%, 4.25에 4%라고 하면 딱 1.7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44.1이 나오죠. 근데 뭐예요? 44.1인데 물론 이렇게 하고 답을 골라도 뭐 충분하지만 화살표 여기가 밑에 있으니까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고요. 다른 방식도 한번 다 설명을 드릴게요. 어림 계산 2라고 써놓은 거. 어림 계산 2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분모에 20 딱 더하면 계산 편해지죠. 자, 그러면 분자에 얼마를 더해줄까? 이게 24배예요. 24배? 나눗셈 하기 싫죠. 비율 가늠하기 싫어요. 여기 있는 걸 봤을 때 43% 4배구나. 그러니까 20에 43%라고 하면 얼마죠? 8.6. 곱하기 2 할 거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잘 봐요. 여기서도 그냥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본래 이게 정답이 4번이니까 본래는 20을 더하기로 했으면 분자에는 44.22%에 해당하는 값을 더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게 맞죠? 같은 비율을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임의로 그냥 가운데에 해당하는 43%를 해줬죠.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가 조금 더 작은 숫자를 더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작게 나온다고요. 이런 걸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이렇게 계산했는데 애매하게 꼈어. 숫자가 애매하게 꼈으면 이거보다 살짝 더 커야 돼 원래는. 이 숫자가 더 크게 나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설령 선택지에 44.08 뭐 이런 게 있었어도 요거 때문에 4번을 골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는 비례식 이용했네요.
마지막 억지로 비례식 이용한 것 같아요. 마지막은. 자, 여러분들 해설 마지막 부분 보시면 돼요. 억지로 비례식을 이용한 게 아닌가 저 스스로도 느껴지는데, 자, 어쨌든 여기다가 20 더하기로 했다. 비례식을 이런 식으로 그냥 가봅시다. 조금 일부러 다르게 비례식을 가볼게요. 제가 해설지에는 이거의 비율이 220대 500이야 이렇게 비율 잡아서 계산했거든요. 오른쪽 해설에는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비례식을 이용하는 방법도 좀 소개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고, 그냥 여기에서 좀 다른 방향으로 아까 얘기했던 방향으로 가볼까요? 여기서는 저는 만약에 비례식을 이용한다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게 24배인데 24배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24배거든요. 24배 했을 때 쟤랑 가까워지는 애? 뭐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하면 10은 아니고 9? 그래서 9.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9. 9에다가 24 곱하면 9, 28. 216 나오거든요. 거의 비슷하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비율 따지고 비례식 따지는 건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 쉽지 않아요. 연습이 많이 된 상태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있지만 비율이 잘 보일 때만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좀 다르게 설명해 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이게 대충 500이라고 치면 25배죠? 아, 25배? 4% 정도구나. 이거의 4% 정도. 뭐 8.5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NCS의 계산 연습 문제 풀이, 그리고 백분율 계산의 뭐 원리와 접근, 그리고 마지막에는 객관식 문제에 나와 있는 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어쨌든 원리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여기도 연습 문제 풀이를 제가 아마도 다음 시간에 일부 좀 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는 제가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서 짝수번을 강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홀수번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내용을 좀 점검해 보는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직접 풀어보고 활용해 보시고요. 잘 안 풀리는 것들은 질문해 주시면서 당일 배운 내용은 최대한 당일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